자, 이번 강좌는 그 웹서버 구현하는 데서 가상 호스트라는 개념을 설명할게요. 우리는 가상 호스트를 다른 말로는 이제 버추얼 호스트라고 이제 영문으로 표기를 하는데, 같은 이 가상 호스트라는 이 기법은 실제 우리 필드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이제 잘 주의해서 잘 이제 익혀두길 바래요. 자, 가상 호스트가 개념이 무엇인지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죠. 자, 보면 웹 서버에 존재하는 그 주 호스트, 메인 호스트가 있는데 이거 이외에도 추가로 호스트를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호스트를 등록해서 동작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그때 동작하는 호스트, 이걸 우리는 가상 호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현을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제 리눅스 머신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의 리눅스 머신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이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이름, 이제 각각 이름이 다를 테니까 하나의 리눅스 머신에 액세스를 하는데, 접근을 하는데, 여러 개의 이름으로 액세스할 수 있고, 또는 각각의 다른 IP 어드레스로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 가능한 그 웹서버를 구현하는 거예요. 리눅스 머신은 하나인데, 그 위에 동작하는 웹사이트는 여러 개인 경우, 여러 개의 웹사이트가 동작한다. 이런 경우, 이런 것이고, 그때 각각의 웹사이트 또는 각각의 웹서버를 우리는 가상 호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여기 표를 보면 일반적인 경우하고 가상 호스트를 구현했을 때 접근하는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한 건데, 일반적인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웹페이지를 3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3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리눅스 머신이 3개가 있어야 되고 각각은 전부 다 이렇게 다른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웹사이트 또는 웹서버에 액세스 하려면 그 IP 어드레스, 각 리눅스 머신에 할당된 다른 IP 어드레스가 있을 텐데 각각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액세스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그 리눅스 머신에 할당된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액세스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 리눅스 서버는 각각의 다른 도메인 이름을 갖거나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니까 도메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액세스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웹사이트가 3개면 리눅스 머신도 3개, 웹사이트가 10개면 리눅스 머신도 10개,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가상 호스트로 구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리눅스 사이트, 그러니까 웹사이트가 뭐 3개이면 그래도 리눅스 머신 3개가 아니라 리눅스 머신은 그냥 하나예요. 리눅스 머신 하나에 여러 개의 웹사이트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리눅스 머신은 IP 어드레스를 하나를 쓰겠죠. 그렇지만 각각의 웹사이트를 접근할 때는 다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액세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가능한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리눅스 머신은 한 대예요. 그렇지만 그 리눅스 머신에 할당되어 있는 IP 어드레스는 여러 개가 할당을 해놓는 거죠. 물리적으로는 한 대이지만 여러 개의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사용하는 IP 어드레스에 따라서 보여지는 웹사이트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처럼 이름이 다르게 접근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의 물리적인 리눅스 머신으로 오겠죠. 그렇지만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리눅스 머신에 다른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도메인 네임이죠. 그 네임 기반, 이름 기반 가상 호스트를 구현한다고 하고, 여기 두 번째 방법처럼 IP 어드레스를 다르게 했을 때는 IP 어드레스 기반 가상 호스트를 구현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자,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이름 기반으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게 있고, 또 주소 기반, IP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 포트까지 같이 추가해서
가상 호스트를 전부 다 구분해주는 이 포트 기반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디폴트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이름 네임 기반이나 IP 기반이나 아니면 포트 기반으로 이제 구현을 하고, 기본적인 디폴트로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이런 기존의 기법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 그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는 종류는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걸 하나씩 이번 수업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네임 베이스드 이름 기반으로 이제 가상 호스트를 구현하고 액세스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죠. 이건 이제 가상 그 리눅스 머신은 한 대예요. 이건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 한 대의 리눅스 머신에 웹 서버를 아파치죠. 웹 서버를 이제 구현을 해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위에서 동작하는 웹사이트를 여러 개 만드는데 각각의 웹사이트를 액세스하는 건 각 다른 이름으로 액세스할 수 있어요. 이름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웹사이트가 다 다른 거죠. 자, 이걸 우리는 네임 기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결하는 호스트 이름에 따라서 다른 호스트를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호스트를 우리는 그냥 가상 호스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름이 다르게 온다 하면 뭐냐면, 결국은, 그, 도메인 네임, 그 시스템에 나와 있는 그 서버에서, 네임 서버에서, 각각의 이제 다른 이름을 물어보면, 이 네임 서버에서, IP 어드레스를 주고 이제 이 리눅스 머신으로 오겠죠. 근데 이제 다른 이름에 대해서 동일한 IP 어드레스를 갖는 건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네임 서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웹사이트를 이제 example 1하고 example 2라고 해보죠. 그래서 DNS 이제 클라이언트가 웹 서버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도메인 네임의 서버에 물어보겠죠. example 1.com의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냐? 그럼 알려주겠죠. 그럼 그 example 1.com이라는 걸로 처음에 이 웹 서버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example 1.com에 해당되는 가상 호스트가 동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클라이언트가 example 2.com으로 이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웹서버가 그때는 example 2.com에 해당되는 웹사이트 가상 머신에 연결하니까 example 2.com에 해당되는 웹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름으로 웹서버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연결시켜주는 가상 머신이 다른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가상 머신이 다르다 하면 연결시켜주는 이 가상 머신에서 정의한 웹페이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보여주는 웹페이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이름 기반으로 동작 구현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아파치의 이 설정 파일에서 이 가상 그 호스트를 이제 등록을 해줘야 돼요. 가상 호스트를 등록하는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태그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이 스크립트를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돼요. 여기 나온 이 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다른 그 샘플 파일이 있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카피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기본적인 구성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냥 그대로 보고 그대로 타이핑해서 머리 이제 기억을 하고 난 다음에 타이핑해서 사용해도 돼요. 뒤에 보면은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요 컨피그레이션 앞부분에서 그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동작하게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설정을 마무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는 이렇게 파일을 다 생성하고 난 다음에는 외부에서 접속했을 때는 각각 다른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설정 파일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제 태그가 virtual host라는 요 태그로 시작해서 슬래시하고 virtual host로 끝나는 요 하나의 그 세트가 하나의 그 가상 호스트에 대한 설정 내용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래서
가상 호스트를 내가 두 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버추얼 호스트로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요 스크립트가 이게 한 세트를 했을 때 두 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림에서는 얘에서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가상 호스트, 두 번째 가상 호스트, 이제 이런 게 이제 생성이 될 텐데, 그럼 첫 번째 가상 호스트를 먼저 한번 보죠. 가상 호스트가 시작하고 끝나는 이 태그는 이 버추얼 호스트라는 거예요.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대로 해줘야 되고, 시작할 때는 태그가 들리지만 바로 나오지만 끝날 때는 이렇게 슬래시하고 태그가 이제 여기는 그 키워드가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별표하고 콜론하고 80번 포트 번호 이제 이런 이제 스크립트가 오는데, 여기 뒤에 오는 이 80번은 이제 스크립트라는 얘기고, 별표는 원래 여기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적어줘야 되는데, IP 어드레스가 무엇가 오든지, 어떤 형태로 오든지 전부 다 수용하겠다 하는 의미로 별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별표를 하게 되면 이 자리에 어떤 IP 어드레스가 오든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개념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이 리눅스 머신에 웹 서비스 요청을 딱 하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가상 호스트를 이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면 다큐멘트 룻. 처음에 이 가상 호스트에 해당되는 다큐멘트는 요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상 호스트를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두 개를 만들어 보죠. 하나는 이제 이름으로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액세스할 때 보여줄 그런 가상 호스트이기 때문에 가상 호스트 첫 번째 가상 호스트는 우리가 안산이라는 이름을 써보죠. 그래서 그 액세스하는 이름을 안산.co.kr로 액세스할 때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명으로 해서 수원이라고 해보죠. 수원.co.kr로 액세스할 때 보여주는 내용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처럼 구현을 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먼저 여기 서버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서버 네임. 이 서버 네임은 이 웹서버가 동작할 때 이제 웹 서비스를 해줄 텐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서버 네임 해주고 주는 요 스크립트 이 스트링, 요 스트링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첫 번째 가상 머신이 동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서버 네임에 나와 있는 이 이름 수원.co.kr로 이 웹서버에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두 번째 가상 머신에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의 가상 머신을 만드는데, 첫 번째 가상 머신으로 연결을 하려면 안산.co.kr이라는 이 이름으로 액세스를 할 때는 이 첫 번째 가상 머신이 연결돼서 동작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 리눅스 머신에 접속할 때 수원.co.kr로 접속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가상 머신에 연결이 돼서 여기 있는 이제 웹사이트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안산.co.kr이라는 이 서버 네임인데 이 이름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가상 머신에 연결해 줄 것이고, 이 가상 머신에서 보여주는 HTML 문서를 보여줄 텐데, 그럼 그 HTML 문서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는 다큐멘트 루트에 정의되어 있는 이 디렉토리에 있다. 이제 이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름으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보여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윗부분에서도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제 인덱스 파일로 잡아놓은 게 index.html이라는 이름이었죠. 이제 그 이름은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안산.co.kr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디렉토리, 그러니까 variable web html 밑에 안산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이거 디렉토리니까 그 안에 보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니까 걔를 제일 처음 보여줘라. 이제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서버 네임 밑에 보면 이제 서버 alias 이렇게 해놓는데, 이거 alias는 이제 별명이에요. 그래서 안산.co.kr 요 이름으로 와도 되고, 별명 다른 이름으로 와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www.ansan.co.kr로 접속을 해도 안산.co.kr로 접속하는 거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별명이니까 또 다른 이름도 오케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리하면 가상 호스트를 하나 정의를 했는데, 얘는 언제 동작한다? 안산.co.kr로 액세스를 하게 되면 이 가상 머신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동작을 해야 되면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보여진다. 이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들을 볼 것이고 제일 처음에는 index.html이 보여지는 거죠. 이런 말이에요. 자, 만일에 이제 안산.co.kr이 아니라 다른 이름, 예를 들어서 서버네임 해놓고 수원.co.kr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접속하는 게, 액세스하는 게 수원.co.kr이라는 이름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두 번째 가상 머신에 접속을 해서 이 두 번째 가상 머신이 동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원.co.kr로 접속을 하면 어디에 있는 파일을 보여준다? 이 다큐멘트 루트에 있는 variable www html 밑에 수원이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줄 것이고 제일 처음에 보여주는 파일은 이 안에 있는 index.html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원.co.kr로 되고 kr로 접속해도 되고 alias 이름 이제 별명을 하나 또 지어줬으니까 앞에 www를 해서 이렇게 수원.co.kr로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둘 이름 다 쓸 수 있는 거죠. 별명까지 다 정의를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나면 이제부터는 이제 다시 실행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가상머신이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이제는 웹서버가 하나의 웹페이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개의 사이트, 두 개의 웹사이트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접속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가상머신의 파일이 보여질 수도 있고 두 번째 가상머신의 파일이 보여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여기는 지금 이름이 안산.co.kr과 수원.co.kr 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 나와 있으니까는 보여줄 게 없겠죠. 그럴 때는 가장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냥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게 디폴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안산하고 수원은 했는데 갑자기 접속할 때 서울.co.kr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 사이트 여기까지 웹페이지 이제 리퀘스트를 한다. 그러면 안산도 해당 없고 수원도 해당 없으니까 안 보여줘야 맞는 것 같은데 이때는 가상 버추얼 호스트로 정의되어 있는 모든 세트를 다 찾아보고 일치하는 게 없으면 그때는 가장 처음 나와 있는 이 가상 머신이 디폴트로 동작돼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각각의 이름으로 왔을 때 보여줘야 될 index.html을 파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다 만들어 줘야 되냐면 안산으로 접속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이 디렉토리 밑에 안산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다가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야 되고 만약에 수원.co.kr로 접속했을 때 보여줘야 될 파일은 어디에 만들어 줘야 되냐면 똑같이 수원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어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넣어주면 어떤 이름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안산.co.kr로 접속하면 첫 번째 파일이 보여질 것이고 수원.co.kr로 접속을 하면 두 번째 페이지가 보여주겠죠. 그리고 이 안산과 수원이라는 이 디렉토리는 없으니까 이제 미리 만들어줘야 되겠죠. 과거 디렉토리라는 index.html을 만들어 주려면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에 이제 설정은 다 되어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이제 이름으로 접근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산.co.kr, 뭐 수원.co.kr, 뭐 이런 이름들이 이 리눅스 머신의 IP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매핑을 시켜놔야 이렇게 오겠죠. 그걸 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DNS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임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서 안산.co.kr이라는 걸로 접속을 하게 되면 IP 어드레스를 이 리눅스 머신 IP 어드레스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근데 이제 DNS를 아직 안 배웠죠. DNS를 이제 네임 서버를 배웠으면 바로 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임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임 서버를 아직 안 배웠어도. 이거는 내가 내 각각의 클라이언트 로컬에 이 네임 서버로 동작하는 파일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을 해놓고 임시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호스트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파일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면 도메인 네임 서버에 물어보는 것과 똑같이 이 호스트 파일에다가 물어봐서
그 IP 어드레스를 찾은 다음에 이제 다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클라이언트에 있는 호스트 파일에 등록을 하고 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이제 액세스하는 방법을 볼 것이고, 나중에 이제 네임 서버 등록하는 걸 배우면 그때 네임 서버에 등록해서 이제 액세스하는 걸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있는 호스트 파일에다가 네임 서버 네임을 등록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이제 리눅스 계열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etc 밑에 host 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 등록하면 돼요. 그래서 안산.co.kr이나 수원.co.kr, 뭐 www.ansan.co.kr, www.수원.kr, 수원.co.kr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IP 어드레스를. 이 190.120. 이 IP 어드레스는 현재 내가 몇 번 IP 어드레스를 쓰는지를 리눅스 머신의 IP 어드레스를 보고 그 IP 어드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만일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접근하고 싶다. 그럼 윈도우즈에서도 이 호스트 파일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그 여기 윈도우즈 밑에 윈도우즈 32 드라이버, 그다음에 etc 밑에 호스트 s라는 파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수정을 하면 되는데, 메모장을 열어서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 메모장 그냥 열면 안 되고 저장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중요한 파일이라서 저장이 안 되게끔 돼 있으니까 메모장을 처음 실행시킬 때 관리자 권한으로 수행을 시켜야 강제로 저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메모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도메인 네임하고 리눅스 머신에서 사용되는 IP 어드레스하고 이렇게 매핑을 시켜 놓으면 이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면 이 IP 어드레스로 변환이 돼서 이 IP 어드레스를 쓰는 머신으로 이제 접속을 하겠죠. 그래서 리눅스 웹 서버에 이제 접속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웹 브라우저를 실행을 시킨 다음에 안산.co.kr, 뭐 수원.co.kr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해서 그 액세스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보죠. 자, 여기서 자, 리눅스 저기 머신에서 웹서버 설정 파일을 간 다음에 먼저 뭘 하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상 호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가상 호스트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잘 안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할게요. 자, vi 자, etc 밑에 httpd 밑에 config 밑에 apt config가 있어요. 이렇게 제일 뒤로 가면 이제 이렇게 끝날 텐데 여기에다가 O 해서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동작하는 거에다 가상 호스트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virtual host 별표 콜론 80번 포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 쭉 입력을 하면 되는데 한번 해보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캡처해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페이스트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virtual host 다큐멘트 루트 다큐멘트 루트는 이제 뭐 서버 네임은 안산.co.kr하고 여기 보면 수원.co.kr 이 두 개를 사용을 하겠다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각각의 이 도메인 네임으로 접속을 했을 때 보여주는 파일은 어디 디렉토리에 모여 있다? 다 이 디렉토리에다가 만들어 놓을 거다 이거고, 그 다음에 안산과 수원뿐만 아니라 앞에 ww를 붙여도 뭐 똑같이 적용을 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름도 추가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추가해 주고 저장하고 나간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 실행을 시켜줘요. 시스템 ctl
스타트. 이미 동작하고 있을 테니까 동작하고 안 하면, 동작하고 있지 않으면 다시 실행할 거예요. 이제 동작 시켰죠? 여기 아무런 말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코드 에러가 없는 거예요. 타이핑에 대한 오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타이핑을 잘못했으면 오류 메시지가 뜰 것이고, 그럼 다시 들어가서 혹시 잘못된 오타가 있으면 이제 다시 수정해 주면 돼요. 이제 아무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잘 동작하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